어떠든 이제 시집을 이렇게 발간했다니까 되게 좋은 거고요. 네, 고맙고, 그렇습니다. 또, 뒤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캘리그라피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한 거는, 시인들이 캘리그라피 작가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캘리그라피 작가들은 그걸로 인해서 수익도 좀 보완을 하고, 이러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캘리그라피를 자기 자신의 시로 쓰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그 겨울 방학 우리가 특강 시간에 다시 한 2시간 정도 하는 뭐 그런 걸 배정해서 다시 강의를 할 거니까 그것도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1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을 시인들을 캘리그라피 작가들하고 연계시켜 드렸는데 그분은 정말 캘리그라피 작가들에게 댓글도 잘 달아주고 엄청 잘했어요. 근데 일집이 이제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사주는 거예요. 시집을 다. 교보문고에서 2020 몇 년도인데 그게 어, 종합 2위 했어요. 베스트셀러. 그런데 이번에 올해 다시 냈죠. 그분이 캘리그라피 작가들하고 엄청 잘 댓글도 달고 잘해요. 근데 16주, 18주인가 그거 문고 베스트셀러 지금 그 시집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기회 되면은 떻게 하면 내가 스타가 될 건가 이런 방법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막 지금 제자들 위해서 캘리그라피 작가들 내가 돈 주고 모아가지고 이 아까 칭찬 시인 뭐 했잖아요. 김도원 시인인데 김도원 시인 캘리그라피 지원단까지 만들어서 직접 막 이렇게 매치 시켜주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죠. 제 이름도 많이 빌려주고 그래서 정상에 우뚝 선 작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정상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 8번째 이제 9번째 수업이긴 하지만 이게 8강으로 이제 이그 감성시를 이제 뭘 감성시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이 첨사 강의를 좀 빨리 좀 하려고 해요. 이 감성시의 영향력은 아까 이제 우리 다행히 뭐 남궁정원께서 작가님께서 감성시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더니 윤보유 시인이 이제 그거 뭐 대프다 뭐 이렇게 채찍피트에 나올 정도니까 나름대로 감성시를 많이 알리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성시의 주 작가가 독자들이 누굴까? 지금은 대부분 얘기합니다. 윤보유 시인의 독자들의 90%가 50대에서 뭐 이상 여성분들이 제시의 이 독자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팬클럽 모임하고 이러면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다 감성시를 좋아합니다. 다만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감성시를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연애, 연애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될까요, 안 될까요? 초등학교 4학년이. 대부분 사람들은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제가 어린 시인학교를 개최하면서 이 감성 시집 2권을 가지고 갔어요. 두 권을 가지고 갔는데 그 선생님께 드리고 아이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는 동시를 가지고 시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께는 이제 감성 시집 2권을 줬죠.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요두 권을 이게 연갈해서 이 자체가 이 연애 시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뭐 커피도 있고, 뭐 그림의 깊이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선생님에게 주고 난 뒤에 그냥 올라왔어요. 강의 끝나고 난 뒤에 올라왔는데, 한 2주 정도 일주 정도 지난 뒤에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한테 줬던 시집 2권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아이들이 읽으면 안 될까봐 이제 그 받아가지고 다 옆으로 잘 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인님께 시집을 받은 게 생각나서 교실에 빨리 쫓아가서 아이들이 읽으면 큰일 난다 이거. 그래서 빨리 쫓아가가지고 그 시집을 찾았더니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너 이 시집 어떻게 했니? 본 사람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게 가르치면서 제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걔한테 너 이 시집 읽으면 안 돼. 너희들은 동시집 읽어야 돼. 하고 가져오라 했더니 선생님 저는 억울해요. 억울하답니다. 뭐가 억울하니 물었더니
아니, 지금 다 돌려가면서 읽고 지금 내 차례 왔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3분의 2를 봤는데 그 달라 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 이 시가 이해가 되더니 물었더니 너무너무 좋답니다. 우리 감정을 어쩌면 이렇게 시인님이, 윤모희 시인님이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다.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의 감성극이 담긴 거예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감성을 실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가, 우리가 아이들이 만날 시간이 없고 중고등학생들이 감성시를 만날 시간이 없고 맨날 시험 문제만 푸니까 어려운 시를 가지고 거기에 감춰진 답을 찾아내는 시를 쓰니까 이게 감성시를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시인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일단 지금 고3 입시생입니다라고, 이게 저는 지금 이렇게 고3 입시생인데 이 제주도 방파제에 갔더니 윤보희 시인 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걸 얘기했더니 너무 다들 좋아하더라.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이 저한테 편지를, 이메일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50대, 60대, 70대만 이 감정식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성시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여성 시인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우왕청심한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을 자기처럼 놀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인터넷에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옮기 막 다 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예쁜 커피 시인인데 그는 남자였다. 인터넷에서. 이 정도로 너무 이제 그 여성 시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 시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흥시에서는 읽는 독자가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된다. 읽는 독자가. 읽는 독자가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되지 내 얘기만 써가지고는 어떻다? 안 들어준다. 왜? 내가 왜 이 당신 얘기를 들어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당신이 대신 써주는 건 나는 내 얘기니까 읽을 수 있지만 당신의 얘기를, 당신 연애 뭐 실패하고 막 헤어지고 이런 얘기를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어머니 자기가 평소에 잘 못해가지고 너무 재수없고 한 얘기를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어머니 얘기가 우리 독자인 우리 어머니가 되도록, 이렇게 독자가 주인공으로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 감정실을 그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옛날에 발표했던 거 보면 이게 시상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시상에 시를 지을 때 떠오른 시인의 느낌의 생각이고,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이제 자료로 다시 드릴게요. 이게 대학 교재에 나온 건데요. 그죠? 누구나 다 시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 시를, 처음 시를 쓰는 사람들이 특징을 좀 보면, 이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게, 좋은 시를 쓰기 위해 욕심, 생각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생각에. 그죠? 우리 운동할 때 힘 들어가면은 골프공도 엉뚱하로 딱 날아가듯이 그 감성식을 쓸 때도 이것을 좋은 식을 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생각에 힘이 들어가서 이 자체가 무거운 시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에 힘이 들어가면 시에 힘이 들어가고, 시에 힘이 들어가면 독자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독자 마음에 힘이 들어가면 시 맛이 없어진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버릇이 있어요. 버릇. 일반 시를 썼던 사람은 그 습관대로 시 쓰기를 고집을 해요. 전에 언제 한 그 수업에서 제가 첨삭을 하면서 그분들의 일반 시 쓰는 것을 제가 3분의 1로 다 줄였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우리 시를 왜 막 어디가 없도록 만들고 다 잘라내고 요것만 주느냐. 그런데 그분들에게 1년간 수업을 가르쳤더니 스스로 다 잘라냈어요. 아주 짧게만 시를 쓰는 버릇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을 고치려 해도 시 속에 습관이 담기는 거예요. 나는 안 당긴다 하는데 당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첫 줄부터 상상으로 시작해서 해야 시맛이 난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미지 시키고 막 비틀고 막 꼬고 해야지 좋은 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또 시를 예쁘게 써야지 멋있는 시고 좋은 시다. 천만의 말씀. 시를 예쁘게 쓰면요 어떻게 한다? 시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만의 상상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상상으로 하면 안 된다. 상상으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 시켜야 되고, 감성시를 처음 쓰는 사람 다수가 더 빨리 시집을 발간한다. 이 일반 시를 쓰는 사람들하고 감성시를 처음 쓰는 사람하고 감성시로 시를 처음 쓰는 사람하고 차이가 3분의 1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즉,
이 감성시를 처음 쓰는 사람이 8개월 만에 시집을 냈다면은 일반 시를 쓰는 사람은 한 1년 반 정도 이상 걸리더라는 거죠. 못 고치는 거예요. 막 계속 쓰려고 노력하고 처음부터 막 예쁘게 꾸미고 이 시가 누가 예쁘게 돼요? 그 시를 읽었을 때 누가 예쁘게 돼요? 독자들이 예쁜 시다, 감성시다, 좋다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막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나가도요, 사람들이 멋있다 하지 않으면 나 혼자만 멋있는 거예요. 안 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멋있다 하는 것은 그 멋있는 것은 조만간에 어떻게 해줘? 이 조만간에 유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나서는데 그 장미, 능쿨 장미 한 송이가 내 어깨에 딱 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못 모르고 시장 다니고 났는데 집에 와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문 열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장미가 툭 떨어지는 거야. 어머, 큰일 났네. 내가 창피하게 하루 종일 내가 이 장꽃을 얹고 다녔어. 나는 막 너무 막 창피해서 난리 난 거야. 그런데 일주일 뒤에 시내 전체 다 여기다 장꽃 다 얹고 다니는 거야. 이게 시가 그렇게 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 입고 가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 글로 써놔도 사람들이 안 읽어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독자들은 시 속에 짧은 시 읽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또 우리가 부담 없는 시를 써야 됩니다. 일상성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 이런 것도 좀 다음에 또 올려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잠깐 한 10분 정도 이제 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술을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세상에 술을 가지고 어떻게 시를 썼냐? 저는 처음에는 술을 가지고 시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 선배, 우리 스승님이 저한테, 윤영, 예, 스승님. 그랬더니, 어, 윤영은 술 가지고 시를 쓰지 말게. 뭐 윤영이 술을 잘 못 먹는다고 이 글로나 이게 마시게 되겠다고 글로 시 막 쓰고 그러면 안 되네.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윤영이 그걸 시집에 술을 잘못 넣으면은 이 술시인으로 이렇게 이름 나면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절대 안 실어주네. 아, 이 아이들에게는 금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실어주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시상 잡는 데는 우리가 극한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술 가지고 우리가 우리 술 가지고 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쓰면 쓸것 같아요. 아유, 술을 줄것 같아요. 어때요? 술 가지고 시를 쓴다. 명태 가지고 시를 쓴 분이 있어요. 근데 술 외에 그 스님 한 분 있잖아요. 옷 사입을 옷은 돈은 없어서 술 사 먹을 돈은 있다 해가지고 술이라는 시를 한편 썼는데 그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 술 박물관마다 그걸 다 떠났어요. 이게 그 스님이세요, 그분이. 그런 시도 있긴 있는데 술도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에는 어떤 술이 있을까요? 첫째, 막걸리. 그다음 또 소주 있고 또 맥주 있고 와인 있고 또 양주 있고 또 포도주. 포도주가 이제 저거죠. 와인이죠. 그다음에 또 난 이번에 지금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늦게 알았는데 정종 이름 정종. 옛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낭군님께서 여러분들 집에 오실 때 다 백화소주 하나씩 들고 오셨던 그 예, 정종인데, 일본 말로 하면 뭐죠? 네, 타케술,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풍미가 좀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흔히 마시는 맥주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분위기 있는 와인,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태, 이 정도 가지고 얼른 살펴보고 이제 첨사로 들어갈게요. 자, 요게 세 개만 한번 얼른 살펴보려고 그래요. 앞으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씻을 때, 여기 이제 어떤 분은 저기 이제 뭐죠? 이 와인 좋아하시는 우리 분 계시죠? 또 맥주 좋아하시는 분 있죠? 또 사케 좋아하는 분도 있고 다 있는데, 막걸리나 이런 건 다음에 한번 하고요. 그죠? 자, 먼저, 이 가끔은 그런 날 있겠지요. 어, 그대 생각을 배부르게 하고 배가 부르게 하는 날 나도 있었습니다.
맥주를 배부르게 마시고 그 생각으로 마음까지 배가 불렀던 날. 요런 시를 한번 써봤어요. 이게 이제 맥주를 배부르게 먹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맥주를 마시면서 그대 생각을 배부르게 하겠다는 요거 가지고 그냥 감승시가 되는 거예요. 이 맥주처럼요, 맥주처럼. 사랑이 꼭 진해야 마십니까? 예? 사랑이 꼭 진해야 마신가요? 맥주처럼 부드러워도 마십니다. 이렇게. 뭐 그게 어렵지 않게. 맞잖아요. 그죠? 사랑이 꼭 진해야 마십니까? 부드러워도 마십니다. 예, 그죠? 예. 자, 잠깐 맥주. 맥주가 잠깐 맥주도 있어. 맥주 마시는 당신, 잠깐만요. 내 생각 넣었으니 다시 마셔보세요. 아마도 맛이 다를걸요. 이런 거. 독자가 공감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윤보희 씨는 술을 500cc도 겨우 마시고 소주는 이제 뭐그 입에도 못 대고 이런 사람이 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작가니까.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너 사랑해봤어? 사랑 안 해본 사람도 사랑해본 사람처럼 쓸 수 있는 게 그게 작가예요. 김홍신 작가님께서 인간시장을 썼는데 그분이 인간시장에 가서 그 일용자들의 그 생활이나 이런 걸 해봤나? 안 해봐도 가서 그걸 어떻게 간접 체험을 하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문열 시인이 그 삼국지를 쓸 때 삼국 그春秋전국 시대에 가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갖는 것보다 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시잖아요. 우리도 뭐든지 다 주어지면 다 시를 쓸 수 있다. 왜 이런 시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맥주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맥주집들의 글 하나 써놓으면은요 그분이 너무 좋다고 딱 붙여놓으면은 거기도 홍보를 해준다. 거기도 홍보를 해준다. 와인입니다. 와인. 와인이 그냥 와인이래. 딱 와인이 있어요. 이 와인 한 잔에 당신 생각이 날 것 같아. 자신 있게 선택했습니다. 딱 맞네요. 선택하기 참 잘했습니다. 딱 와인. 그래, 뭐 하나의 상품 이름을 뒀는데 딱 와인. 너무 어렵나요? 그대 와인이에요. 오늘 와인 한 잔 어때요? 와인처럼 부드럽고 그러면서 내 기분에 꽃을 피우는 그대와 함께 와인 한 잔 어때요? 뭐 이런 식도 쓸 수 있어요. 빙그레 와인도 있어요. 이게 이 붙이면 이건 세상의 빙그레 와인은 제가 처음 쓰기 때문에 이게 제 거예요. 아빠 딱 와인도 제 거예요. 윤보인 씨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뭐 이런 막 고유 주인이 많이 돼 보라는 거예요. 예, 그죠? 빙그레 와인. 좋아. 난 오늘 와인으로 정했어. 마시기도 전에 그대를 만날 때처럼 빙그레 미소가 저절로 이는 이 와인으로 정했어. 이렇게. 그대 와인도 있어요. 와인만 내는데 그대 생각만큼 좋은 게 있으면 나보라 해. 와인 마실 때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은 맛이 저절로 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핑계 와인도 있어요. 핑계. 핑계 와인이죠. 핑계 와인. 와인이 핑계예요. 뭐 어떻게 와인잔을 들고 말했다. 나와 연애할래? 그대 대신 와인잔을 보며 말했는데 잔에 담긴 와인처럼 내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이제 와인의 붉은 걸 가지고 이 상호 융화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노을빛 와인. 노을지는 창가에 앉아 그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다. 너무 그리워 가슴이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와인병처럼 붉어졌다. 이 노을 와인은요, 그 와인 공장에 가면은 거기 이제 손님들, 사람들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견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시음도 하고 하는 그 회의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게 이게 크게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진 찍어 저한테 자꾸 보내줘요. 어떻게 한다? 이 와인, 그 노을빛 와인 이 자체 하나가 저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윤보현 시인을 자꾸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한번, 이 술 가지고도 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와인을 가지고 이런 시를 한 20편 발표를 했더니, 와인 그 박람회를 할 때 와가지고 한번 거기서 팬 사인을 한번 하더니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제안도 들어오더라고요. 국제 와인 뭐 페스티벌 해가지고, 그 이 삼성 무역센터에서 그때 내가 근무를 하고 있어서 못 왔지만 그런 제안도 들어온다. 여러분들. 자, 이제 사케 잠깐 한번 봅시다. 사케. 한 잔의 입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고 두 잔의 마음속에서 꽃이 핀다. 이 맛의 사케를 마신다. 마시다. 꽃이 핀다.
사케, 정종 이런 거 가지고도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다. 사케 가지고 뭐 정종 가지고 어떻게 시를 써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일부러 가져왔어요. 막걸리도 있고 소주도 있는데 일단 먼저 이걸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움과 술. 술 한 잔에 우주가 담겼다면 안 믿을 텐데 우주보다 더 넓은 당신 생각이 담겼군요. 마셔보고 알았습니다. 저도 조금은 마시겠더라고요. 마셔보고 알았습니다. 탁ket잔. 작은 잔에도 담길 것은 탁 담겼다. 술 있지, 당 있지, 그대 생각도 있지.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이게 시 한 편을 우리가 소개를 하든지 읽었을 때 저절로 그냥 이거 어때요? 묻기 전에 좋아요. 이게 감탄이 나오는 건 정말 좋은 시입니다. 윤보유 시인 이 좋은 시 썼으니까 박수 한번 쳐줄만 하지 않나요? 예, 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예, 예. 아, 그쵸. 탁켓잔. 탁켓잔에다 이걸 이렇게, 이, 인쇄를 해가지고 상품화 시킬 수도 있고요. 그죠? 술맛. 일반 술은 건한 맛에 마시고, 사케는 따르는 맛에 마신다. 그래서 술을 함께 마셔야 한다. 일반 술은요, 자, 한잔 하게 하고 이렇게 근하는 맛에 마시는데, 사케는요, 뭐 잔이 비었네 하고 스스로 따라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문화하고 일본 문화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다 마시고 이렇게, 예, 빈 잔에 이렇게 술잔을 비어 이제 따르야 되는데, 정종은, 그래서 제사에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면은 다시 채워주는 게 그게 뭐다? 정종이에요. 그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사케 맛. 어, 좋은 사케 판단은 술에 좋아하는 사람 생각을 넣고 안 넣고다. 보고 싶은 마음 담고 마셔본 사람만 그 맛을 안다. 이런 시도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케 가지고 시를 한번 써봤더니 한 20편이 그냥 한 10분 만에 20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술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 술을 이제 쓴다는 거는 이 자체가 이그 못 안 된다라고 생각만 지우면 돼요. 안 된다는 생각. 예. 아, 사이. 그대와 나 사이에 사랑이 있다. 사케장과 잔 사이에도 사랑이 있다. 마신 마음 얼굴 붉게 만드는 마신 다음에 얼굴 붉게 만드는 진한 사랑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체험 얼굴 제가 빨개지니까 그죠? 그다음에 맛. 내가 이 맛의 사케를 마십니다. 그대 생각 꺼내놓고 마시고 있는 지금. 그대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 생각이 나는 걸 보면 뭐 이런 것도 이 감성신지 뭐 술신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접목만 시키면은 다 시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또 첨사 우리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온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미리 준비 꺼내놨어야 되는데, 안 꺼내놔서 죄송한데요. 제가 한번 이건 꼭 보여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라는 뜻에서 이 책을 가져왔는데요. 음, 내가 미리 꺼내놓은 책이 한 권 있었는데, 뒤쪽에 어디 책을 한 권 꺼내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아니요. 요만한 시집인데요. 제 잠바에 혹시 있는데 한번 볼래요? 주머니에나. 제가 지금까지 잠깐만 제가 찾아볼게요. 아까 이때 꺼내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예, 예, 그, 예. 요게요, 요게, 이름이 윤보영 시인의 떡갈나무 잎에 적은 편지예요. 요게 제가 15,000편의 시를 쓰면서, 지금까지 쓰면서, 제일 먼저 썼던 이게 메모장에 이제 기록했던 시를 1번부터 이렇게 적어 나가는데, 지금 뭐, 일본에도 이게 시가, 이게 카페에 걸려 있을 정도의 명시가 된 그 커피시 있잖아요.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는데 맛이 싱겁네요. 그때 생각을 빠뜨렸군요. 이거는 메모장에, 이거 시집이 아니고 메모장이거든요. 메모장인데, 여기 97번째 보면은 그 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집을 발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시집을 발간하려고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시집을 이제 배우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이 시 한 편이 앞으로 10년 뒤에 세계적인 명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돼요. 이 시를 쓸 때 저는 이름 없는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냥 직장에서 혼날까봐 이름도 감추고 그냥 이거 사진 주소도 다 감추고 시집을 내는 뭐 얼굴 없는 시인이 썼던 시인데 이 97번째 이렇게 요 오미자 시도 있어요. 오미자는 5가지 맛을 낸다지요. 내 안에 당신은 오직 한 가지 그리움밖에 없는데 요런 오미자도 이렇게 메모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쓰는 시가 앞으로 세계적인 명시가 될 수도 있다. 정말 오늘 낸 시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이게 첨삭을 해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이 빨간 줄이 그어지고 옆에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더 유리한 거예요. 왜 유리하냐면은 이 앞에 먼저 낸 사람을 집중해서 이제 이 글을 보다 보니까 빨리 낸 분들한테 더 자세하게 해요. 뒤에 가면은 막 이게 앞에 이제 설명했던 것을 뒤에는 빼놓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건너건너 갈 수도 있는데 앞에 먼저 낸 사람일수록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하나라도 더 요런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00점 글에 70점만 돼도 손볼 게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30점밖에 못 쓰니까. 그러나 70점짜리 이제 시를 좀 더 가르쳐서 75점을 주기 위해서 5점 때문에 빨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시면 되고요. 이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1시간 지났는데 잠깐 쉬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연이어 빨리 마칠까요? 자, 빨리 할게요, 그럼. 늘 말씀드리는데, 이 시는 어디까지나 윤보희 시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의견이고 또, 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러니까 좋아하더라는 그걸 넣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15,000편을 가지고 쓰면서, 저 스스로 느꼈던 거는요, 뭘 느꼈냐면은, 아, 그 독자가 주인공이 되도록 쓰니까 독자들이 좋아하더라. 그런데 그 독자들이 좋아하는 비결은 뭐냐? 결론을 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로 간다. 그대로 간다. 그 그대가 꼭 연애하는 애인이 아니라 부모님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또 친구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도 될 수 있고, 뭐 이루고자 하는 그 부도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그대로 가는 2인칭으로 가니까 그걸 좋아하더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15,000편 시에 그냥 만 3,000편 정도는 다 그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독자들이 좋아하는 거. 윤보이 시인은 왜 맨날 그대만 넣느냐? 처음에는 좀 얘기하다가 그 사람마저도 그냥 그대가 좋아서 그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한테 달렸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제시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맞게끔 제가 막 그대라고 써놨더라도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가면 된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제시한 게 커피였어요. 커피, 그죠? 커피 마시다가 그대 생각하고 있는 나 흉보지 않을 거죠? 좋아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80점짜리라면은 거기에다가 82점짜리, 2점 정도 플러스 하려면은 여기다가 뭔가 뭐 이게, 우리가 그 국악 노래 이제 할 때 뭘 맞춰요? 추임새. 예, 뭐죠? 아, 좋죠. 추임새 넣듯이 뭔가 하는데 뭐 이 기름을 쳐주면 조금 더 잘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 추임새를 하나 넣어주면 또 시 읽는 맛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낭송가들이 낭송을 잘 하는데, 낭송 잘 하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 하는데, 낭송, 제가 잘못했네. 낭송이죠. 예, 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낭송 하시는 분들이 낭송 시를 선정할 때, 흐름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 흐름. 그게 바로 이 기름칠하듯 이렇게 뭔가가, 그 추임새. 그래서 여기다 커피 마시다가 그대 생각하고 있는 나, 저절로인데 흉보지 않을 거죠. 흉보지 않을 거죠. 뜬금없게 해가지고 독자들이
근데 왜 이게 흉보지 않을 거죠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설정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저절로 났는데 흉보지 않을 거죠.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요? 커피 마실 때마다 난 당신 생각한다. 당신 좋아한다. 이걸 간접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요 커피도, 여기 이제 만약에 앞에 커피가 여기 커피 같으면은 1, 그 다음에 다음 가면은요, 여기 커피 2, 요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걸 지워버리고, 그죠? 커피 향기 따라. 그러면은 1, 2가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따뜻한 커피 한 잔, 그 향기 따라 그대 생각으로 점점 빠져듭니다. 그래도 이종이 뭐죠? 빠져들어서 어떻게 했는데가 너무 상상으로 맡기기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걸 좁혀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한다? 그대를 만납니다. 커피가 됩니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또 아니면 그대가 좋아하는 커피가 됩니다. 그대를 만납니다. 이렇게도 가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다시 또 여기가 그래서 결론이 없으니까 작가가, 이 자체가 결론이 없구나, 그래서가 없구나 해서 스스로 찾아 넣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다? 첫 편이나 두 편째 다 좋은 시예요. 잘 쓴 거예요. 이 정도 쓰면은 이 정도 쓰는 사람 흔치 않아요. 뭐 술 마실 때 우리가 흔치 않아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시도 이 정도 쓰는 사람 흔치 않아요. 잘 썼어요. 굉장히 빠른 발전입니다. 자, 단풍입니다. 너는 좋겠다. 땅에 떨어져 나뒹굴어도 사랑받으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딱 하나가 좀 걸렸어요. 나뒹굴다. 이 자체가 나뒹구는 것은 효용 가치가 좀 덜할 때 나뒹군다 그래요. 안 지워줬을 때 나뒹군다. 뭐 낙엽이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바람이 그냥 나뒹군다. 이게 만약에 필요하면은 주워가지고 책갈피에라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뒹군다는 것은 효용 가치가 떨어졌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뭔가가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너는 좋겠다. 떨어져도 네 역할 있으니. 그래서 추위를 막아주지, 거름되지. 또 가을 좋아하는 나도 만났지.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나를 만났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런 것들은 불러온 주변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단풍을 이렇게도 갈 수 있어. 가을이 단풍으로 문패를 달았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계절. 뭐 이런 것도 갈 수 있죠. 예? 예, 저렇게 박수 나오는 이분 글이 지금 이렇게, 너는 좋겠다가 이렇게. 가을이 단풍으로 문패를 달았다. 안 그러면은 뭐, 이 단풍이 있기 때문에 단풍을 지우고 가을이 문패를 달았다. 사랑하기 좋은 계절. 단풍.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요거는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작가분께서. 네, 좋습니다. 자, 사랑은 주어도 행복하고, 받아도 행복하고, 그래서 어떻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받았습니까? 이 그래서가 없는, 그래서 결론. 혹시 기다리는 너였니? 아니면 지금도 기다리는 나니? 요런 걸 가지고 한번 더 던졌을 때 읽는 사람이 여흥을 이렇게 침을 꿀꺽 삼킬 정도의 그 묻고 싶은 또 읽고 싶은 이게 그 뭔가가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밑에 글에서를 요런 글에서를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하는 이 던지는 식으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좋습니다. 시가 다 좋아요. 짧으면서도 맛있는 발상이에요. 주어도 행복하고 받아도 행복하고. 예, 그죠? 자, 다음 그림입니다. 커피잔에 설탕처럼 녹아드는 내 마음 당신의 닿기를. 그래서 닿았어? 안 닿았어? 이 그래서가 이게 부족한 거예요. 싱겁다는 것은요, 결론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가 부족하니 커피가 부드럽다. 지금 가고 있는 중. 뭐요? 이게 닿는 게 지금 아직도 안 닿았으니까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죠?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에는 진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드럽다. 음. 안 그러면 이게 커피가 싱겁다. 지금도 가고 있는 중.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이제 쓰신 분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뭐 지지고 있는 게 집에 있는데 어렵나요? 설명이?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좀 더 쉽게 할까요?
예, 다 알기 때문에, 그죠? 신기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 때문에 일부러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런 세상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그 프린터가 이렇게, 인식을 못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하루 습관처럼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맞이하듯 눈 뜨면 가장 먼저 당신이 떠오릅니다. 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거는 이제 그 사고, 생각, 상상의 확장을 위해서 2번처럼 한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이제 습관 속에 둘 다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제안해 보는 거죠. 잘 썼어요. 되게 좋아요. 자, 이제 가을 커피. 가을 커피는 누가 특허냈을까요? 가을 커피란 말을 누가 먼저 만들었을까요? 이건 뭐예요? 가을 되면 가을 커피 시야가 막 다녀요. 제가 특허냈거든요. 근데 우리 제자분이니까 뭐, 저작권 시비 안 겁니다. 책에 내도 됩니다. 자, 갈색 낙엽은 가을을 짙게 하고, 갈색 커피향 가을 볕 따라 오르는데, 그대 생각 더 진하게 파고드네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조금 연계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낙엽은, 이게, 그냥, 갈색 낙엽은 가을을 짙게 하고, 이게, 갈색 낙엽은, 요거를 그대로 더 짙게 하고, 그 다음에 갈색 커피향, 이게, 가을 볕 따라 오르는데 이런 말이 뭔가가 약간 설명적으로 됐어요. 갈색 향은 그림을 불러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렇게 떨어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대 생각이 더 진하게 파고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름대로 흐르면 돼요. 물 내려가듯이. 요거를 가지고 갈색 낙엽은 가을을 더 짙게 하고 그 가을 속에 당신 생각을 불러냅니다. 이 갈색 낙엽은 그림 속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하나의 흐름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시의 확장을 위해서 제시하는 거다. 이 정도로 이게 못 썼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아닙니다. 자, 커피 마실까? 녹차 마실까? 아니, 가을엔 그대 생각이 먼저다. 좋아요. 이거 완벽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0.1%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널자를 하나 넣습니다. 널 이거를. 커피를 마실까, 녹차를 마실까? 아니, 가을엔 늘 그대 생각이 먼저다. 순식간에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오직 네 생각밖에 안 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다섯 번째 글입니다. 눈을 뜨면 너의 생각으로 가득 지난 향기로 아침을 기다리는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따스한 온기로 채워주는 모닝커피 사랑. 이게 너무 호흡이 길어요. 호흡을 조절하려면 뭘로 하냐면은 동사나 명사, 안 그러면 줄바꾸기. 이걸로 호흡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너의 아니라 네 생각이 가득 그냥. 너의 생각으로 가득, 그건 좀 약간 처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생각 가득. 커피 향기로. 그죠? 요거는 눈을 뜨면 네 생각으로 가득 한 띄우고 커피 향기로 아침을 엽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 여기 띄어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따뜻한 하루를 만납니다. 당신을 만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 자체를. 뭐 모닝커피, 바람으로 뭐 이런 것을 요게 따뜻한 온기가 내 안으로 스며듭니다. 따뜻한 하루가 열립니다. 요거를 가지고 따뜻한 하루를 만납니다. 당신을 만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왜 1, 2, 3, 4 이런 것은 나중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받을 거니까 요걸 가지고 자세히 보면은요. 다 설명은 돼 있어요. 커피도 있습니다. 이분 커피는 시가 너무 좋았는데 제가 탐났어요. 아침의 고요를 깨우는 건 알람도 햇살도 아닌 먼저 스며오는 그대 향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따뜻한 생각 하나, 그 향이 내 마음속에 은은히 퍼져 하루를 연다. 이게 다 하나, 둘, 셋, 넷,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굉장히 너무 넓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분은 커피라는 시 한 편을 썼는데 이게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의 시를 쓰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좋은 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이게 25%, 25%, 25% 이래가 100%가 되는 거예요. 아, 아무리 잘 쓸 때도 이건 25%밖에 안 돼요. 왜?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거죠. 몰아주기죠, 몰아주기. 몰아주기 하려면 각각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고요를 깨우는 건 알람이나 햇살이 아닙니다. 내 안으로 스며드는 그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한편 시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요, 그러면서도 여기다가 더 덧붙이면 생각을 지우리고, 그대 생각입니다. 생각을 지우리고 커피를 마셨다가 그대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요걸 덧붙여가지고도 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뭐요? 커피 생각. 그 향이 내 마음속에 하루를 펼칩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러면 이것도 한 편 될 수 있어요. 또 진하게 번지는 그리움처럼 잔을 감싸는 온기는 기어이 그대 생각을 내밉니다.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이런 성공입니다. 이런 거 뭐예요? 그래서 추임새식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진한 그대 향이 아니라 진한 향기로 나를 깨우는 모닝커피. 이게 그대가 모닝커피니까 이건 지워버리고 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를 밑으로 내렸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아유, 시인님 시 못 쓰겠어요. 시인님 어떻게 뭐 그 10분 만에 10편을 써요. 20편 써요. 이분이 지금 네 편을 쓰시고도 이거 가지고 못 씁니다, 못 씁니다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수준까지 와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 아침의 향. 근데 이게 우리가 시를 쓸 때 제목도 그렇고 시 속에 그 조사, 뭐 요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의자. 의자를 많이 쓰는데 의는 이 연결시켜주는 의미는 있는데 그 긴장감을 떨어뜨려요. 우리의 집, 우리 집. 이게 더 좋거든요. 의자. 예. 그래서 아침 향, 뭐, 예를 들면은 아침 햇살 속에, 그죠? 이게 잔잔히 퍼지는 커피향. 잔잔히보다는 커피향이 잔잔하면 안 되죠. 잔잔하면 어떻게 돼요? 커피향이. 향기 없어요. 다 깔려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향. 이렇게. 깊게 들이마시면 오늘 하루의 숨결이 느껴진다. 안 그러면은 깊게 들이마시면은 오늘 하루가 열립니다. 웃음소리와 즐거움이 담깁니다. 뭐 이렇게 존칭으로 가도 돼요. 안 그러면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가 당깁니다. 웃음소리 따라 즐거움이 들어옵니다.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이걸 전체를 다 나누어 가지고 아침 햇살 속에 은은하게 당기는 커피향. 하루가 열립니다. 웃음소리가 당깁니다. 내 일상에 생기가 돕니다. 요 생기 도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요 자체를 여기 보면은 요 설명해 놨잖아요. 요 생기를 여기다 넣으면 요것도 시가 되는 거예요. 예. 커피 마시지 말고 커피 마시면서 좋아하는 사람 생각 한번 꺼내보세요. 이제 커피 한 잔 해야 되겠다. 그 기대 하나만 해도요, 몸에서 막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이 호르몬이 막 이게 생긴다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생각은. 어, 이 사랑에는 뭐가 필요 없다? 뭐가 문제가 안 된다? 나이는 문제가 안 된다. 그 정도가 문제지. 예. 그 정도가 문제지. 뭐 나이는,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들도 뭐예요? 사랑하기 뭐 어떤 계절이에요? 딱 좋은 나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그죠? 예. 자, 잔 위의 행복. 한 모금의 쓴맛 속 달콤한 기억이 녹아 잔 위에 번지는 나의 작은 행복. 여기에서 의자 이런 건 지우는 거 좋아요. 한 모금 쓴 커피 속 달콤한 기억이 담겨 잔 위로 번지는 행복. 그래서 선물 같은 내 일상입니다. 요거 마지막에 하나를 더 담아줌으로 인해서 이 시가 더 맛이 더 부드럽게 당길 수가 있어요. 그죠? 요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결론을 보완해주는 하나의 톡 던지듯, 그리고 시침 뚝 떼고
안 하죠. 그렇게. 100%다 드러내면 큰일 나요. 100%는 말고 독자의 여지도 남겨놔야 돼요. 어. 자, 이 커피를 썼어요, 이번에. 심장을 깨우고 정신을 깨워 삶을 살아가는 오늘 커피 한 잔. 좋아요. 요게 그냥 한 줄만 더 있으면 더 좋은 시가 될 수 있는 것. 한 잔만 더 넣으면 더 흐름이 자유로울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넣어봤어요. 심장을 깨우고 정신을 깨워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오늘 커피 한 잔. 아니면 아침 그대라 해도 될까요? 심장을 깨워 정신을 깨워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아침. 그대로 해도 될까요? 뭐가? 커피가요. 그렇게. 안 그러면 뭐냐? 심장을 깨워 정신을 깨워 삶을 살아가게 하는 커피. 그대로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정리해 놓고 한번 마음껏 이렇게 이거 넣고 빼고 이거 넣고 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시를 쓰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약한데 흥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연을 바꾸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을 딱 잡아놓으면은 2년과 3년, 2년과 1년 이것을 바꾸는 것을 엄청 어렵게 해요.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시에서는 연도 바꿔보세요. 나름대로 딱 이렇게 5년이 있는데 그중에 3년을 그러니까 3년과 4년을 딱 바꿔놓으니까 어머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내 자리 이제 돌려주셨네. 3년에 4년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써서 3년에 넣은 거예요. 4년에 가야 돼서 3년을. 그게 바꿔놓으면 그 읽어보면 자유롭게 이렇게 흐름이 되면은 그게 맞은 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요것도 이제 커피만, 여기 커피는 제목을 다르게 넣어야 되겠죠?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여 사랑을 이어주는 그대는 커피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서로의 생각을 이게 담아 사랑을 이어주는 그대를 커피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그대 커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일일을 안 써도 되죠. 안 그러면 여기는 커피 1, 요거는 다음은 커피 2, 요 커피 2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앞에 거를 커피 제목을 다르게 바꾸면은 그 커피 1, 2를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에 커피를 이제 발표했을 때 보면은 커피 1, 커피 3, 커피 4라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2022 이게 2022 언제 나면 이 날짜가요. 2022년이에요. 2022년에 쓴 시인데 그걸 그때 이제 다음에다 발표했는데 지금도 어디에가 보면은 이 커피라는 명시가 커피 1로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영상 뭐 시화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검색해가지고 되게 엄청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 커피는 그대로 남겨놓고 2, 3, 4를 다른 이름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커피 1, 커피 3 이렇게 발표한 게 그게 제가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커피 1, 커피 2를 하지 말고 커피, 거대 커피, 뭐 생각 커피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넣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 이제 커피. 우리가 아마 오늘 커피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많이 마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 냉장고 가지고 시를 한번 써보세요 했더니 순식간에 냉장고가 47대가 탄생되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냉장고 가게 하나, 이제 뭐 공장 하나 차려도 되겠다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자, 커피입니다. 달콤한 그대 미소처럼 내 마음에 설렘 한 방울. 이건 하나는 두 분 잘못 쓴 거예요. 그죠? 한 방울. 그래서 가급죠. 달콤한 그대 미소처럼 내 마음에 설렘 한 방울. 하루를 깨웁니다. 이게 행복 속으로, 안 그러면 일상 속으로, 예, 동행합니다. 함께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은 요 시도 한편의 시가 되고요. 여기는 그래서 커피 1, 2가 아니라 당신 커피 이렇게 썼어요. 제목을. 이분은 앞에 분하고 다른 분입니다. 끝맛 사이로 당신 생각이 은근히 스며든다. 그래서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왜? 사랑이니까. 사랑이 맨날 달콤하지는 않잖아요. 가끔 쓴맛도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오래 머물다 보면 다시 쓴맛도 다시 달콤해지는 거죠. 그죠?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커피 잔입니다. 별이 된 꿈들이 커피 잔 속에서 반짝이고 있어. 그래서 그 별 땄어? 그래서 그 별 심었어? 그래서 그 별이 된 거야? 그래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를 만난 듯 가슴 설레게. 여기 그래서죠. 너를 만난 듯 가슴 설레게 반짝이고 있는 거죠. 커피잔 속에. 여러분들, 감성 시인이 아니면은 썬 커피잔 이게 까만 그 커피잔 그 자체가 커피 물이잖아요. 어떻게 물이잖아요. 커피 물이 밤하늘로 어떻게 보이냐고요. 감성 시인이 아니면 그게 썬 커피지 어떻게 그게 밤 별을 거기서 보냐고요. 별이 언제 있어요? 언제 보여요? 밤이죠. 커피잔 이 별이 보이면은 커피 장소가 뭐예요? 밤이죠. 밤 하늘. 그게 감성 시인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난 아까 남궁정원 우리 강사님께서 감성시를 챗GPT에 이렇게 조회했을 때 그 윤보영 시인의 대표 뭐 감성 시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음. 어느 정도 감성시를 한 20년 쓰니까 챗GPT도 기억해주는 전문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까 술 중에도 술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술을 쓴 사람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한다? 뭐 맥주면 맥주. 그다음에 뭐죠? 그 와인은 와인. 뭐 소주. 제가 맥주시를 한 20편 썼더니 오비에서 그 우리 회사 로비에다가 그거 좀 전시를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제가 썼는데 그래 그분이 강원도 오비 맥주인가 어디 총판이래 총판 사장인데 그러다 그걸 추진하다 그분이 발령나게 가시는 바람에 못하긴 했는데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전문화 시키는 박하서 씨도 제가 어 150편인가 써가지고 동화제약에서 그 박하서 시를 우리 켈리 작가들이 한 150개인가 이렇게 그 점을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리기 시작하는데 올리고 저희 그 뭐죠 이게 그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면 추첨해가지고 뭐 이 박하서 50병씩 20명 드리겠습니다. 박하서 회사에서 동아제약에서요 박하서 몇 병? 2,000병을 후원해 주셨어요. 실제 이거 실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궁정원께서 몇 병 받았어요? 50병 받았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아제약도 되게 기분 좋은 게 바카서 이렇게 취임하면 인스타에 다 막 시가 올라오는 거야. 이게 막 시야가 막 올라오는 거야. 바카서 병 거려가지고 막 바카서 자 받아 힘내 마음이야 힘내 막 이런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니까 동아제약도 한 달 동안 되게 신났죠. 걔들은요 홍보실에서 계속 바카서 동아제약 바카서 동아제약 계속 검색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검색하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 띵동 바꿔서 띵동 바꿔서 막 올라오는데 그 윤보영 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나중에 2,000병, 2,000병을 후원해 줄게. 그래가지고 우리 켈리 쓴 사람들한테 다 한 병도 안 맞고 밥 먹고 탁 나눠줬어. 그래서 켈리 쓰는 지도자들이 그 많이 받았는데 50병 가지고 그 수업하는 분들 다 바꿔서 하나씩 다 하고 야 우리도 바꿔서 쓰자. 그럼 어떻게 윤보영 시인이 하나 먹으면은 2,000병 중에 1,999병이잖아요. 그 한 병만큼 얻으러 가요. 그게 캘리를 쓸 캘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먹고 다 버렸어요. 이것도 뭐다? 전략이다. 전략. 그럼요. 예. 지금도 그 이제 캘리 작가들 사이에 바커스 2,000병 이런 이 전설처럼 딱 있어요. 농아지예요. 자, 커피향입니다. 너에게 닿기 위해 나의 오늘은 너무 분주했다.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너무 완벽한 시예요. 근데 이게 1번 부분 너에게 닿기 위해 나의 오늘은 너무 분주했다. 커피향이죠.
근데 왜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 요 자체는 아마 없어도 되지 않을까? 없어도 요 부분은 이미 분주했다가 왜 분주했냐? 그거는 꼭 이게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라고 한정을 하면은 모든 독자들은 다 여기에 분주한 이유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로 생각을 한정시키는데 더 예쁘게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더 뭐 너한테 좀 더 다가가고 싶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데 요걸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그냥 독자들한테 맡기고 그냥 요것만 가도 될 수도 있다. 독자들에게 맡기는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 자, 다시 커피입니다. 차 한 잔 어때? 어떻게 내 마음 알았지? 너무 외로워. 그대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여기에서 여기 차라는 게 옛날에는 차라 그러면은 뭐 녹차, 커피, 홍차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요즘은 차라 그러면 그냥 녹차고요. 커피는 뭐라 해요? 커피는 뭐라 할까요? 아니요. 그냥 커피라 해요. 커피. 워낙 많은 커피를 마시니까 그냥 커피는 커피로 그냥 딱 굳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커피 한 잔 어때? 커피니까. 어떻게 내 마음 알았지? 너무 외로워. 그대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너와 얘기하고 싶다는 걸. 글이 좋아요. 잘 썼어요. 이미 우리가 보니까 감성시를 엄청 잘 이해를 했어요. 잘 쓰고 있어요. 오늘의 커피를 요런 의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좋게 더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글맛을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의자. 오늘의 커피 아니라 오늘 커피. 오늘의 커피는 뭐 할 때 해요? 자, 오늘의 커피입니다. 시에서 경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의 경제성은 한자라도 더 줄여서 긴장감을 높여가지고 그 긴장감이 독자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들어간 이 긴장감이 감성을 자극해서 감동으로 이렇게 표출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자체가 경제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자를 드러내므로 해서 이만큼 더 수준 높은 시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밥 한 번 먹자보다 커피 한 잔 할까? 밥보다 진심이 먼저 담긴 오늘 커피. 그러면은 오늘의 커피는 그냥 오늘 얘기는 오늘의 커피입니다. 이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커피라고 그러면 이 자체가 뭐예요? 커피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커피 이름. 오늘 커피. 예, 예, 질문이 예, 있는데요. 예. 해외커피라고 해서 이런 브랜드나 그런 곳에는 아예 대명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음.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예. 그런 식으로 추천, 음. 오늘의 추천이다. 예,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예. 의미로 네. 예, 그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오늘의 메뉴, 오늘의 주제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그 정도 생각은 이미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로 그냥 오늘 커피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그 오늘의 커피 추천하는 것보다는 요게 요 밥보다 진심이 담긴 오늘 커피. 오늘의 커피는 그냥 이게 이 카페에서 그냥 오늘의 커피는 뭐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좋아요 하는 하나의 그 광고식으로 안내하는 거고요. 요 자체는 특정인 가지고 이렇게 딱 상품화 시키듯이 이렇게 하는 거가 어떨까? 그래서 내가 그 자체를 해석되는데 의의를 씹으면 오늘 커피로 커피 메뉴가 될 수 있다. 예, 이걸 가지고 한번 제시해 보는 거죠. 예. 어떤 음. 곳에서 약간 원기남이나 뭐 그런 오늘 추천 어떤 느낌으로 해서 오늘의 커피라는 그런 단어가 그렇게 쓸 수는 있죠. 예, 예, 예. 오늘 의도 되죠. 예.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그 오늘의 커피는 브랜딩하고 이런데 그냥 이렇게 그 앞에 뭐죠 메뉴 뭐죠 이렇게 태워놓고 한데 다 오늘의 커피, 오늘의 메뉴, 오늘의 뭐 이렇게 흔히 나오는 일상적인 거는 일상적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 오늘 커피가 뭐지?
이렇게 한번 궁금증을 한번 던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던진다면은 밥보다 진심이 먼저 담긴 그게 오늘 커피다. 해가지고 하나의 브랜딩, 뭐, 이게 명명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설명을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미경 우리 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오늘의 커피는 그냥 추천하는, 오늘 마시는 커피, 뭐, 오늘 이렇게 추천하는 커피로 가지만, 그걸 가지고 밥보다 진심이 먼저 담긴 커피를 이렇게 딱, 요걸 하나의 상품화 시킨다면, 그건 오늘 커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요 정도의 그 설명입니다. 예. 충분히 뭐 그 부분은 또 그대로 이해는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이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의 커피라고 하는 데에다가 요런 말까지도 넣어가지고 이게 오늘 커피입니다. 메뉴판에 이게 오늘 하루만 이렇게 써놓기는 이 자체가 너무 아깝죠. 이렇게 아까운 생각은 듭니다. 오늘의 커피 그러면 그냥 메뉴 하나 이렇게 딱 해요. 오늘 이게 우리가 추천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듭니다. 이 정도로 한다면 오늘의 커피도 좋아요. 그 다음에 행복한 중독인데요. 하루에 한 잔은 괜찮대요. 그대 생각에 마신 커피. 벌써 5잔. 이거 중독 맞죠? 요것도 되게 좋아요. 좋은데, 잠깐 보면은 하루에 한 잔은 괜찮다는데, 그때 생각하며 벌써 5잔. 띄고, 이거 중독 맞죠? 맞아요. 근데 뭐예요? 행복한 중독. 굉장히 잘 썼죠. 좋아죠. 그래서 여기에 그때 생각하며 마신 커피. 어머, 이런 말 자체는 이제 넣으려고 하다 이게 오히려 전체를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느슨하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 자체는 좀 한번 드러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굉장히 잘 쓴 시예요. 음. 이거 일부분, 여기 일부분이거든요. 요걸, 이 부분에 있어도 되는데, 마신 커피, 여기, 그죠? 자칫 설명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생략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보는 거죠. 천천히 이렇게 읽어봤을 때 낯선 사람은 모르지만 또 읽는 사람 편에 봤을 때는 요거 걸리네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저도 제 시를 사람들이 읽을 때 요거는 없어도 되는데 왜 이걸 넣는지 이런 걸 많이 제가 제안을 받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창문이라는 시예요. 내 마음에 창문을 냈습니다. 오솔길 먼 발치로 그대 오는 모습 빨리 보고 싶어서. 나는 이 가슴에 이렇게 놓여있는 오솔길 이쪽으로 오는 내 안에 당신 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여기다 이렇게 창문을 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오솔길 먼 발치로 하는 자체를 독자들이 다 떼내버렸어요. 그냥 내 마음에 창문을 냈습니다. 그대 오는 모습 빨리 보고 싶어서. 이걸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저도 최근에 그 시집을 올리고 할 때는 오솔길 먼 발치를 떼냈어요. 떼내고 그 창문으로 써요. 좋대요, 사람들이.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이 마신 커피라는 말 자체가 이게 약간은 이제 늘 떨리는 듯한 이 부분이 느껴질 것 같아서 그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만남. 커피 한 잔의 행복, 그리움. 커피 향 따라가며 거기 그리운 그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좋아요. 잘 썼어요. 다음 여기서 이게 커피 한 잔 행복과 그리움은 둘 중에 하나만. 2개 하면은 처져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의 행복, 그리움 지우고 커피 향, 이게 그 향이 따라가다 보면 그리운 그대 거기, 그죠?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이 단어 순서만 좀 바꿔봤어요. 그러나 만나면 좋아요. 기다림이잖아요. 그리움. 커피를 마신다. 사랑이 그리움이 되는 시간. 그대 향한 내 그리움은 끝이 없는데 그대는 아는지요. 좋아요. 그리고 난 뒤에 뭐죠? 아는지. 그리움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조금 더 문맥이 좀 잘 흐르게끔 본다면 커피를 마십니다. 사랑이 그림으로 되는 시간, 그리움으로 되는 시간, 안 그러면 그리움 이자도 되고요. 그죠? 그대 향한
그림, 어차피 내 그림이니까 내 자식이고 끝이 없는데, 그대는 아시는 줄을 밑으로 해서 이 그림이 사랑인 것을 아시는지요? 하면은 좀 더, 여운을 좀 이어가기, 뭐, 여운을 이어가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음. 요 자체를 그냥 이렇게 아시는 줄을 맨 밑에다가 던졌어요. 자, 쏟아진 커피. 어머, 한 발 늦었네요. 꼭 잡아야 했는데, 탁자 위에 번지는 향기가 당신을 먼저 안았네요. 깜찍한 발상이에요. 끔찍한 발상인데, 요거를 가지고, 어머, 한 발 늦었네요. 꼭 잡아야 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편이지. 뭐, 그러고 난 뒤에, 당신 생각하는 사이, 커피향이 다시 잔을 먼저 잡았습니다. 요렇게 가거나, 안 그러면 요걸 가지고 되죠. 탁자 위에 번진 향기가 당신 생각 먼저 안았네요. 어쩌죠. 이렇게. 여기는, 요거 한 편과 요거 한 편, 이렇게 두 편이 갈 수 있는. 그렇게. 탁자 위에 번지는 향기가 당신 생각을 먼저 안았네요. 어쩌죠. 마셔야 되는데. 향기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커피잔을 안았다는 거죠. 쏟아진 커피죠. 이 쏟아진 커피는 약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은 쏟아진 커피인데 이게 뭐, 이 탁자 위에 번지는 향기 막 커피가 쏟아져 있는데 막 닦기 바쁜데 그 막 향 좋다 이렇게 앉아있어도 이런 여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쏟아지는 없는 걸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네. 자, 다음 톡커피입니다. 톡커피. 카톡 한 잔 두 잔 배달 오는 당신 소식. 아무리 마셔도 노 카페인.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꿈속에도 배달되는 당신 모습. 요게 좀 더 노 카페인 하면은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잘 오죠. 페인이 있으면은 안 오는데 노 카페인이니까 이거 마셔도 잠은 잘 오잖아요. 그럼 잠은 잘 오면은 빨리 자면 뭐가 와요? 뭐가 오죠?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서 당신 만날 수 있어 좋겠다. 이런 걸로 이게 이어가면은 더 시가 이제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꿈길 불러 당신 만나게 하는 커피. 노 카페인. 꿈을 빨리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잠을 빨리 자게 해서 꿈속에서 당신 만나게끔 해주는 그런 커피가 어떤 커피다? 톡 커피. 되게 발상이 좋죠. 요게 노 카페인. 예. 이게 좋아요. 대부분 노 카페인 해가지고 빨리 잠들면 당신 생각 못 하는데 이거는 꿈을 이렇게 꿈속 배달되는 꿈을 이끌어 왔잖아요. 이런 발상은 좋다고 봐요. 굉장히 잘 썼어요. 이번에 이제 그 시를 내주신 분들 중에 시를 잘못 쓴 분 한 분도 없어요. 너무너무 다 잘 썼어요. 너무너무. 계절 커피예요. 꽃피는 봄날에는 카페라떼를, 바다로 가는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낙엽지는 가을에는 카페 모카를, 펑펑 눈 내리는 겨울에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근데 여기서 눈은 이게 펑펑 이런 말은 뭐 안 써도 되지 않느냐. 그냥 눈 내리는 겨울에는. 물론 이제 막 눈 오면 좋겠지만 그러면 눈 안 오면 펑펑 안 오면은 이게 이제 독자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 내리는 겨울에는. 그러니까 겨울에는 눈이 내릴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넓게, 눈 하면 겨울 이렇게 가니까 펑펑은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대는 지금 어떤 커피, 어느 커피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어떤 커피가 맞을까요? 어느 커피를 이 중에 어떤 커피 마실 거예요? 어느 커피를 마실 거예요? 이런 것도 아주 미미하게 독자들은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 어느 것, 선택의 폭이 달라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시를 잘 썼어요. 아주 깔끔하게. 이런 것도 얼마나 잘 썼어요. 보세요. 그대 보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날은 커피가 달다. 그대 생각이 부족한 날은 커피가 쓰다. 그대 눈빛에 한 띄고 홍당무 되는 날은 커피가 뜨겁다. 오늘 그대 커피는 어떤가요? 이건 어떤가요? 어느 거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맛이냐라고 하는 건 어떤으로 가는 거죠. 언어는 여러 개 있는 거지. 어느 것을 할까요? 어떤 맛일까? 이 하나를 이렇게 그 질을 이렇게 물을 때는 어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커피 맛이 되게 좋아요. 연애하는 분은 계속 이렇게 달콤하게만 하겠죠. 자, 잠시 멈춘 마음에 오래된 기억이 스며드는데 어디에요? 잔 속으로 스며들고 그대 얼굴이 잔을 위로 올렸죠. 그죠? 일렁인다. 단것 한 띄고 숨을 고른다. 커피는 오늘도 조용한 마술사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나를 위한 마술사. 일이나 일을 한번 같이 봐도 된다. 그중에 어느 걸 할 건가는 스스로 내가 판단하면 좋겠다. 커피와 함께 여는 아침. 싸늘한 공기, 유리창 너머 풍경이 천천히 마음을 데운다. 따뜻한 향기 한 모금이 아니라 향기는 한 모금이란 말은 조금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향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뭐예요? 안 보이죠? 한 모금은 모금이라는 게 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가지고 독자들이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뜻한 향기에 입가로 미소가 번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보이든 말든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살며시 밝아온다. 그래서 그대 모습이 보인다. 뭐 이 정도 하나 더 쳐주면은 또 그냥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죠. 잘 썼네요, 다. 피아노와 커피. 거울 고운 햇살, 거실에 스며드는 오후 창밖에 노란 은행나무 이파리 손짓하고 내 손은 어느새 피아노 건반을 두드린다. 엘리제를 위하여 소녀의 기도 쇼팽을 놓던 이게 너무 길어요. 이거는 일단 떼어놓고 가을 고운 햇살이 거실로 스며드는 오후. 그죠? 창밖엔 이게 노랑이라 하는데 이제 노란 은행나무 잎이 손짓하고 이게 이파리하고 잎하고 요건 한번 보시라고요. 잎하고 이파리 그죠? 내 손은 어느새 피아노 건반을 두드린다. 일레제를 위하여 소녀의 기도 수팽에 놓든 해가지고 이걸 너무 기니까 이걸 한 던져줄 수 있는 거. 갑자기 커피 생각이 다가와 이제 커피 마셔야지. 이게 행복한 내 일상입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데 커피가 그 피아노 소리를 듣다가 식을 그거 들으니까 다가와가지고 이제 커피 마셔야지. 얘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내 행복한 일상입니다. 뭐 걱정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근데 이런 말은 또 이제 이 커피 이제 시에서는 또 안 쓸 수 있고요. 그죠? 감동시에서 친구 하나 어디 갔지? 너 커피 너도 함께하면 행복을 더하지. 요런 거는 너무 이렇게 다시 보충 설명을 한 거예요. 친구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드러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됐고요. 다음 여름날의 커피.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날. 에어컨 아래서도 뜨거운 커피가 좋으니 내 가슴에 따뜻한 너에게 더 따뜻한 편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요 자체를 별도로 시 한 편이 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그냥 너도 아닌데 어쩜 좋아. 이렇게 톡 던지면 돼요. 이렇게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날 에어컨 아래서도 뜨거운 커피가 좋으니 너도 아닌데 어쩜 좋니. 안 그러면 너도 아닌데 빼고 그냥 어쩜 좋니. 이는 왜 좋아 왜 물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도 아닌 데가 들어가면 좋겠네. 그죠? 요거는 내 가슴이 따뜻하면 너에게 더 따뜻한 편지를 쓸 수 있을 테니까 요거는 별도로 이제 이렇게 시 한 편 될 수 있고요. 자, 더치커피. 이 우리가 이제 시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잘 안 써요. 우리가 근데 동시면 쓰죠. 근데 강조할 때는 쓸 수가 있어요. 여기처럼 똑똑 떨어지는 행복한 소리. 여기는 강조를 위해서 똑똑 썼어요. 더치커피를 좋아하는 그들을 위해 오늘도 난 사랑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담깁니다. 너무 좋은데 이것도 한번 더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잘 쓴 시입니다. 잘 썼어요. 행복한
세레나데. 부드러운 향기를 담고 천천히 내려지고 있는 부드럽고 향기 짙은 더치커피. 이거는 요걸 설명한 거예요. 여기 더치커피를. 이 자체를 드러내도 돼요. 코끝에 머무는 향은 작은 멜로디로 되어 이 자체도 피우고 내 사랑을 담은 세레나데로 번진다. 그래서 참 많이 그립습니다. 이 정도만 가도 이 시가 훨씬 확 살아날 수 있죠. 좋아요. 잘 썼어요. 다. 어쩜 좋아요? 엄마가 보고 싶어. 여기 지우고 엄마 생각에 평소 좋아하던 달달한 커피 한 잔. 그런데 잔 속에 엄마 얼굴이 있네요. 어쩜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필요한 것만 다 지우고 떼냈는데도 이게 완벽한 시 하나가 된 거예요. 어쩜 좋아요. 되게. 엄마 커피는 달달한 믹스 커피죠. 네. 커피 향기. 마음 마음 이뿐이요. 오늘도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너에게 커피 향기로 편지를 적고 있어요. 그가 아니라 그대에게 향기로 편지를 적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 애틋한 그리움을 담아 커피 향기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에 그저 감사드립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대로 커피 향기가 돼요. 제가 커피와 그대로 했는데 왓전 지우고 커피 뭐 그대 보죠. 커피를 마시기 전에 그대 생각을 먼저 담는다. 하루 종일 그대 생각할 수 있게. 요렇게 하면 요 완벽하네요, 뭐 그냥. 음. 요거를 앞으로 당겨 가지고 그대 커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 커피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대 커피. 커피. 오늘따라 커피가 달다. 혹시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나? 아, 그대 생각이 한가득 들어 있었네요. 좋아요. 잘 썼죠. 우리가 오늘 이번에 커피를 가지고 시를 많이 썼는데 커피가 좋은 시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바쁜 일상에 막 일하다가 야, 친구 우리 커피 한 잔 하자 하고 옆에 짝꿍이 이제 같이 이제 동료들이 커피 마시자고 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시를 막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커피 하나 나오면은 쉬어가는 역할 정도로 이런 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들어가는 게 좋죠. 쓰다. 첫사랑 머스마가 자전거를 타고 쫓아와 아무 말도 못하고 다리를 떨고 있었다. 한 계절이 가고 커피를 마셨는데 이번에 손을 들고 있었다. 내 생에 처음 커피 마셨다는 걸 여성은 기억하고 있을까 했는데 이게 작가만 아는 많은 것을 이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걸 이해가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은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머스마라는 말은 이게 이제 경상도 방언이다.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방언이나 사투리는 따옴표 속에만 쓰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그 남자아이, 뭐 첫사랑, 그 남자아이, 자전거를 타고 쫓아와 아무 말도 못하고 다리를 끌고 있었지. 여기인데, 요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 되냐면은 중학생 정도로 된다고 하면은 바로 한 계절이 지나고 난 뒤에 고등학교 가자마자 커피를 마시는데 이거 그 당시 고등학생들 커피 못 마시게 했거든요. 모르게 뭐 지금은 막 이렇게 잠 쫓는다고 마시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시인님들 학창 시절에는 커피를 이렇게 고등학생이 막 이렇게 같이 그 다방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럴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다면은 그 말은 한 계절 자체를 그냥 좀 넓게 한 세월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나는 설령 고등학생 때 만났다 하더라도 독자들은 한 세월 뭐 동창회 가서 만났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여전히 나를 좋아하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이번에 손을 뜨고 있었다. 내 생에 쓴 커피 처음 마셨다는 걸 그 아이 기억하고 있을까? 여기서 한 세월 지나도 커피는 쓰다. 첫사랑이 못 이루어졌다. 궁금하다. 그래서 쓰다. 만나면 달 거다.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이게 나는 내 중심으로 해석이 아니라 독자들 중심으로 툭 던지는 역할이 필요하다. 로얄 코펜하겐. 이것도 좋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좋아요. 보세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남편이 소파에 누워 커피 한 잔, 닉네임이 소통 불가였을 땐 강력한 울트라 파워 레이저를 발사했는데 하미드도 가서 이제 타왔는데 드라마를 보면 어느새 그 남자가
남편이 자주 눈물 훔치기 시작할 무렵 가장 비싸고 아끼는 뭐죠? 아끼는 이게 커피잔에 이 아끼는 뭐 이게 아끼는 커피잔에 내려준다. 아끼는 커피잔에 내려준다. 그대를 사랑하기로 했다. 이게 로얄 코펜하겐이 그 노르웨이의 그 궁중에서나 이렇게 아주 값비싼 수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그 커피잔이에요. 그러게 그거를 남편이 이제 이렇게 좀 나이 들 무렵 여보 이거 한번 그 얘기도 하기 전에 커피를 타주면서 이제 사랑하기 시작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고 남편이 알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고마워하시죠. 잘 썼어요. 가을의 그림, 가을 그림. 뜨거운 김이 오르는 커피잔, 그 뒤에 비친 단풍잎 속에 번뜩 그대 얼굴이 보인다. 그래서 오늘 행제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막 이거 가을 향기 속에 행복한 순간을 기억한다. 오늘따라 뭐 이 커피잔에 담긴 그림이 깊어진다. 좋긴 좋은데 요건 요거대로 한 편이 가고 요건 요렇게 해서 한 편이 가고 하면 두 편의 시가 되는 거죠. 네. 좋아요. 자, 커피. 너와 오랫동안 이야기 나누던 커피향 가득한 그곳. 설레는 마음 그때처럼 앉혀놓고 행여나처럼 기다리고 어, 행여나처럼 그대도 찾아올까 기다리고 있네. 이런 커피. 옛날에 학창 시절에 이렇게 자주 왔던 카페 가서 딱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그 뭐시마 지금 뭐 어디 잘 하고 있나 사업한다는데 뭐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궁금했던 데가 언제입니까? IMF 때 그렇게 많이 궁금했대요. 또 많이 문을 닫으니까. 커피. 커피 나름. 힘들 때면 너만 생각나니 어쩜 좋아. 또 티커피 한 잔의 행복감 너는 그 맛 아니 이건 지우고 그냥 안 그러면 힘들 때면 커피 너만 생각나니 어쩜 좋아. 그렇다고 내가 네가 애인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그러면 커피도 커피 나름 하지만 커피 마실 때 너를 생각하면 모든 커피가 맛을 모르니 어쩜 좋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장시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커피는 뭐니 뭐니 해도 지우고 다방 커피가 제일 좋아. 커피 설탕 프림에 당신 사랑까지 넣으면 생각만 해도 일품. 커피. 이렇게. 좋아요. 잘 썼습니다. 커피, 서산한 바람길에 은행 단풍잎 우수수 떨어질 때 어떻게 내 마음에 네 마음에 온기를 내가 너에게 중독된 거니 네가 나에게 중독된 거니 좋긴 한데 너무 떨어뜨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우수수 떨어지던 은행나무 잎 내 안으로 몰려든다. 커피 마시면서 꺼낸 그대 생각 강하다.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요거는 별도시로 내가 너에게 중독된 거니 네가 나에게 중독된 거니 이게 알 수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 우린 그냥 서로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한편의 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원본을 드릴게요. 커피. 카페에 앉아 멀리 바다를 바라봅니다. 향진한 커피를 마십니다. 낯선 분위기 속에서도 뭐 어째 커피 맛이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그대 생각납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일이나 일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